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로 있는 전영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 조선옷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이후로 남북한 간에 여러 차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해석 차이를 조선옷, 한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릴 주요 내용은 이제 북한의 문화재 정책이고요. 북한의 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 법령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무형문화재이죠.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과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런 무형문화재 정책의 실체를 조선옷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남북한 간의 문화에서는 공통의 자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대하는 인식과 방법에서 남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형유산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해서 원형 보존의 목적을 좀 두고 있죠. 전통 문화가 그 당시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당대 유산 그대로 보존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데 목적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민족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 주요 문화재 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 민족 문화에 대한 해석 자체를 계급적 관점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무형유산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문화재들이지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인민들의 문화 생활에 있어서는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족 고유한 문화 정책을 강조하면서 외부의 문화, 특히 이제 제국주의자들의 문화 침투에 대해서 저항하는 문화로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되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복고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발전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문화재를 우리가 보호하고 발전하는 것 자체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진보하려고 하는 정책의 기반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끔 계승 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 이후로 문화 정책의 특징은 물질문화 중심에서 무형문화유산 중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방송으로 보존하고 소개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탈춤인데요. 북한이 이제 문화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계급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이라든가 양반 문화보다는 이 서민들이 즐겨 했었던 탈놀이라든가 민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문화유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와 같은 계급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시대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기본 단위로 해서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화는 우리가 국가라든가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문화의 정책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역적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계 인류가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북한은 이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민족들은 삶의 환경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돼 왔었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현대 부르주아 이론가들의 반동적 견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보편성보다는 그 민족 고유한 특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대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 왔었고 그러한 동방 문화를 꽃피운 민족으로 오랜 역사와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고 현대에도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인민들의 생활 감정이라든가 취미 등에 있어서 잘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민족 문화를 살리는 것은 이러한 역사 유물에 깃들어 있는 민족적 특성을 잘 살펴서 오늘날에 맞게끔 계승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족문화에 대한 관점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민족문화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 우수한 문화를 형성해 왔지만은 예전에 만들어졌던 것들은 계급적 특성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를 선별해서 오늘날 특성에 맞게끔 개성 발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계급성과 인민성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계급성과 인민성을 관점을 두냐면 문화라는 것은 인민 대중에 의해서 창조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주체 사상을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민 대중 중심의 문화를 오늘날에 살려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조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착취 계급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는 구분되는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민 대중들의 사상과 감정과 요구를 잘 반영한 문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족 문화를 수용하는 원칙은 과학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법칙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시 공산사회로부터 시작해서 노예제, 그다음에 봉건제를 거쳐서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발전한다는 원칙이고요. 그 역사 발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인민 대중이기 때문에 이런 발전에 맞춰 가지고 인민 대중 중심의 민족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중심을 두고 있는 문화재 형태 속에서는 이른바 궁중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종교 문화라든가 불교 문화 같은 것들은 수용해서 배제되고 있고 미녀 탈춤과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식 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을 오늘날에 맞게 계승 발전되는 것. 그래서 특별하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뭐 전통 문화라든가 그럼 현대 문화라는 개념 없이 하나가 일체가 되어진 민족 문화로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 예술을 발전시켜서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해진 이런 생활 정서와 미학적인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오늘날 민족 음악이라든가 민족 무용이라든가 민족 미술이라든가 민족적 성격이 분명한 여러 예술들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음악 내지는 또 이제 전통 무용과 같이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는 것에 비해서 북한은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문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문화예술 가운데서 낡고 반동적인 것을 버리고 또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 성격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토대 위에서 건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고요. 이러한 원칙은 북한 체제가 성립된 이후로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이제 동명왕릉 재건한 것인데요. 북한의 문화적 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구려와 고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통 문화의 대부분들은 조선시대에 완성된 것들을 원형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역사적으로 고조선과 고려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통 얘기하고 있는 민족문화유산의 대부분들은 고구려 중심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릉을 재건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당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전통에서 고구려적인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문화재 보호법이라든가 법령 체계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을 일찍이 제정해서 문화유산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것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문화재 보호법 안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형문화재라든가 유형문화재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보통 형태는 이제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에 보이는 것, 또는 이제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극이라든가 예술과 같은 기술, 의학을 통틀어서 무형문화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 문화유산과 비물질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칭해서 이제 민족 문화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용어를 쓸 때는 문화유물과 문화유산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문화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1946년 이후로 보존의 대상이 됐었지만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고학이라든가 민속학의 학술 연구 영역으로 관리되어 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자체를 보호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북한 인민들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화유산은 이제 역사 유적과 역사 유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물질 문화유산은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라든가 그다음에 구전문학, 무대예술, 또 사회적 전통과 관습, 각종 예식과 명절 행사, 그리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되어진 것들, 그리고 전통적인 수공예술, 그 다음에 의학이라든가 민족요리, 민속요리 등을 포함해서 확장적인 의미로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개념 짓고 있습니다. 그 구분으로 보면 이제 비물질 문화유산과 비물질 유산으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법 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법이 2012년에 이제 문화유산 보호법이 제정이 됐고, 이 이전 법은 1994년도에 문화유물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994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보면 이제 최고 지도자의 교시라든가 현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가 되어 왔었던 것을 2012년에 문화유산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비물질 문화유산과 물질 문화유산을 통합해서 하나의 법 체계 안으로 수렴을 했었고요. 그 2015년에 민족유산보호법으로 명칭을 다시 한번 좀 바뀝니다. 이렇게 문화유산하고 민족유산의 차이는 여기 자연유산들이 들어오게 되면 민족유산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보호 대상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었던 의학 기술이라든가 수경례 기술들을 2019년 법 개정을 통해서 보호 체계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제 남북한 간의 문화재 관련 보호법을 비교해 본다면 보호 내용이라든가 보호 대상에서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 체계를 보면 이제 북한 정권 수립하고 난 직후인 1946년도에 이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 공포했었고요. 임시인민위원회 안에서 이 법령을 보존을 했습니다. 여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이제 보존 대상이 됐던 것들은 보물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이었었고, 이 법 체계 이후로 내각 결정을 통해서 유지해 오다가 말씀드렸듯이 1994년도에 문화유물보호법을 승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유물이 보호 대상이 됐었고요. 별도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보호법을 95년도에 제정해 오다가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그해 바로 문화유산 보호법으로 비물질 유산과 문화유산 보호를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이제 민족유산으로 해서 문화유물, 문화유산 플러스 자연 천연기념물 보호법을 통합하고 2019년도에 법 체계를 개정하면서 전면적으로 보호 영역을 좀 확대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특히 이제 비물질 유산에 대한 전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 2년 차였던 2014년 10월 달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민족유산 보호 사업을 우리 민족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 사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최고 지도자들은 인민을 위해서 애민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인민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애국심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그 실천의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아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물질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발굴 작업과 함께 고중심의 등록 보호에 관한 관리 체계를 체계화를 합니다. 그래서 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새롭게 제정되고 바뀌면서
2012년부터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사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민족유산 보호 지도국을 내각에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인지를 선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급 비물질 유산을 등록을 했고 그런 비물질 유산 보호 대상을 확대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제 민족문화 정책을 추진했었던 것은 우리 민족 제일주의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북한의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 체제 전환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것을 등장시켰습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는 논리를 체계화를 시켰는데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이제 다시 정상 국가로서의 복귀를 꿈꾸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2017년 전후로 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 강성대국,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정상 국가로서의 정상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 일환으로서 국가민족주의,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만이 독자적인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국가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문화유산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족유산보호법은 2015년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정이 됐고요. 김정은 체제 들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법을 많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헌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을 했었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교시라든가 현지지도 담화, 연설 같은 것들이 중심이었었는데 김정은 체제는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민족유산 관련해서도 법을 만들고 제정을 했고요. 법을 굉장히 세밀하게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법치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 시대 준법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준법을 하나의 애국심과 연결지어서 실천해 나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정치 체계를 보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민족유산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어 있고요. 조문이 이제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본다면 62개 조문에서 73개 조문으로 확대가 됐고요. 관리 체계도 통합이 되어 있죠. 민족유산 플러스 자연유산을 통합함으로써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족유산의 개념과 가치 규정도 굉장히 애국적인 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재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비물질 유산을 등록을 했고, 이 비물질 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도대체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되는 이런 비물질 유산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가를 규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미녀 아리랑을 2012년 8월달 제1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2호로 김치 담그기 풍습, 보통 이제 김장 풍습이죠. 그것도 제2호로 등록을 했고요. 막걸리, 그 다음에 장담그기, 치마 저고리 차림 풍습을 2012년 비물질 유산, 이 이제 국가급 비물질 유산입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비물질 유산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 이어서 뭐 평양냉면이라든가 농악무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등록해 옵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오다가 2015년도에 보면 이제 태권도라든가 연띄우기, 그다음에 양조 제조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게 왜 이제 이렇게 좀 그 영역이 좀 확대되냐면 201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죠. 민족유산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유산으로서 비물질 유산들이 등록이 시작을 되면서 그로부터 굉장히 좀 확대가 돼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대된 것들을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등록 사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유네스코 등록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예 이제 보호법 안에 체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특별하게 지정할 정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많은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조선민요 아리랑, 그리고 2015년에 이제 김치담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 비물질 유산 대표 목록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봤던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 1호와 2호로 등록되었던 것들이죠.
그 2018년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씨름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에 이제 남북이 각각 따로 등록했던 것인데 이제 공통성을 인정받고 남북이 공동 등재를 했었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은 북한에서 벌이고 있는 민족 씨름 경기대회입니다. 대황소상인데요. 우승자에게는 대황소를 줍니다. 네,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방송이라든가 실천적인 실천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대회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인민들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요건 이제 앞서 봤던 단군왕릉 유네스코 지정받았던 표지석을 이렇게 세우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런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전 정권과는 다른 특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중계 방송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이제 명절이 되면 전국적으로 윷놀이 경기대회를 하는데요. 여기 아래는 선수들이 이제 윷말을 굴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윷은 이제 종자윷이라 그래서 조그만하게 이제 이렇게 접시 안에 돌려가지고 굴리는 작은 윷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또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말을 굴리는 선수들이고요. 그래서 네 개의 빨간 말과 파란 말을 양쪽에 나와가지고 각각 나온 주사위 숫자대로 주사위 규칙대로 운영을 해서 먼저 도달하는 팀이 이기는 이런 경기들을 명절날에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민족문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조선업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민족문화유산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포스터인데요. 조선 옷차림을 생활합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상에서 많이 입고 있고 주요 명절에는 이렇게 행사 때 한복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조선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독특한 형식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옷,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을 대표하는 것은 치마 저고리다. 매우 우아하고 다채롭고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민족을 상징하는 징표로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선 옷차림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설명하는 방송, 그 다음에 노동신문에 기사도 실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디자인하고 관련돼서 새로운 한복 디자인들을 많이 선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북한에서 나온 조선옷 관련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내서 방송하기도 하고 있고요. 매번 이제 조선옷 전시회를 합니다. 민족옷 전시회를 해가지고 이런 그 조선옷 치마 저고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런 매력적인 옷인가를 방송해주는 방송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노동신문에 소개되는 민족 옷에 대한 그 소개이고요. 오른쪽 편에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장면은 민족옷 전시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양복점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전통 한복하고 양복을 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냥 양복점에서도 이런 그 옷을 출품을 해서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되면 무슨 대성 양복점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 의상실에서 제품들, 시제품을 만들어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애호가라고 해서 개인이 이런 옷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출품하기도 합니다. 그 여기는 이제 평양미술대학의 강좌로서 이런 그 민족옷 강좌를 개설해서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도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고요. 예, 평양미술대학의 이제 최고 권위자이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우리 옷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방송물도 최근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런 조선옷 정책이 이전하고 조금 차이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 민족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그 조선시대의 민족 문화들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선옷에 대해서도 조선옷 옷차림을 딱 한복을 보면 고려시대, 고구려 시대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그 한복의 옷차림 대부분 조선시대 옷차림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고구려 시대 때 거의 완성됐고 그것이 조선 시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보면 이제 이 고구려 2013년도에 고구려 고분벽가에서 나온 것들을 근거로 해서 40여 전을 복원을 해서 고구려 의상 전시회를 개최했었고요. 그 이듬해는 이제 조선민속박물관에서 우리나라 민족 의상 전시회에서는 이 조선시대 남녀 전통 의상 전시를 개최했다는 것에서 차이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한도 민족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시대의 전통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이 나는 것이 이제 남성들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높은 역사적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 나왔었던 북한의 이제 조선어 전시회인데요. 대체로 여성들은 한복 차림을 했죠.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 양복이라든가 인민복이라든가 군복을 입고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복장을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민족 의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이제 꼬마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데요. 그 치마 색깔을 보면 빨간색하고 하얀색하고 파란색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국기에 들어가는 세 가지 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한복 차림입니다. 여성복 중심에서 민족 의상으로서 남성들의 민족 의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대적 요소를 강조했던 것에서 최근에는 이제 전통 자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좀 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민족 의상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여성들의 옷차림들을 많이 강조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최근에는 이런 남성들의 한복 옷차림들이 많이 눈에 띄기도 하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보이는 설명절 경축 공연 행사 화면을 제가 잡은 것인데요. 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그 남성들의 옷차림들, 남성들이 한복 입는 모습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들이 이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의 한복 옷차림, 조선 옷차림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좀 화려한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빨간색이라든가 원색에 가까운 것을 많이 좀 쓰고 있는 것이 북한의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전에 없이 청년들이 한복 입는 모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이 청년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문화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고 이제 아랫동네의 어떤 말투라든가 따라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고유한 민족 의상, 민족 생활 양식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이 최근에 보면 이렇게 청년들이 한복 옷차림을 하고 있고 명절날에 민속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면들은 보면 대체로 이제 남성들이 민족 전통을 입고 있는 옷차림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런 그 조선 옷을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뭐 식료일용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한복 차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제품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전통 문화를 북한 고유의 헤리티지 상품, 민족적 특성이 강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외부로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옷차림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옷차림을 만들어서 북한 고유의 상품으로 좀 수출 전략화하고 있다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조선옷 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종 민족 의상 전시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의 조선옷 디자인들을 엿볼 수가 있고요. 조선문화예술 총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의 집단인데 그 집단 아래 민속의상 제작실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선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민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공급해서 입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제품화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 상품이라고 하는 이제 카탈로그인데요. 북한에서 대외 수출하고 있는 이런 그 제품들의 카탈로그들입니다. 그런 대외 수출용 상품 카탈로그에 보면 이제 한복의 제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은 요 액세서리 내용을 쭉 보시면은 거기 한반도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민족성을 좀 강조하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수출하는 수출 전략화의 대표 품목으로 조선옷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제 비단 옷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북한의 얘기를 창업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조선옷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문화유산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문화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고유의 우선 유산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 맞게끔 바꾸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 이후로는 그런 민족문화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업적인 정책과 연결지어서 내부적으로 복식 상품, 의상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수출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복이죠. 조선어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